안녕하십니까. 송은재TV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조금 전에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탄핵으로 논란이 되고 있죠. 그 윤석열 캠프의 신지호 전 의원이 어제 한 방송에 나가서 탄핵 이야기를 일반론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선준비위원회에서 토론회를 2차례 열려고 하는 것이 이게 월권 아니냐, 당헌 당규에 없는 것이 아니냐, 대통령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을 받는데 당대표가 결정했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따라야 하느냐,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탄핵이란 단어가 굉장히 민감한 단어이긴 하죠.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또 갈등이 불거졌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오랫동안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준석을 안고 가야 하느냐, 이준석을 버리고 가느냐. 이준석을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석을 지금 버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도 쉽지도 않을 뿐더러 후유증이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조금 전에 전화를 걸어서 이준석 대표에게 유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캠프 내에 신지호 전 의원을 비롯해서 캠프 내부의 모든 사람들에게 당의 결속, 당의 단합을 해치는 언행을 절대 삼가해달라라고 단속을 했다. 그다음 정권 교체를 위해서 자신과 당대표가 정말 손잡고 노력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게 국민들의 지지에 보답하는 길이지 않겠느냐라는 전화를 해서 일단 이 탄핵으로 빚어진 갈등 국면은 수습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원내대표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금 경북 상주로 내려갔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와 오늘 경북 상주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의논을 하는 핵심은 방금 얘기한 신지호 전 의원이 제기한 이 부분입니다. 지금 당헌 당규상에 경선준비위원회가 토론회, 이 토론회는 사실은 경선이거든요. 이런 경선 절차를 할 어떠한 근거 규정도 없다. 이걸 할 수 있느냐? 이 김재원 최고위원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고 지금 오늘 아침에 많은 다른 최고위원들도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동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 부분을 이준석을 만나서 의논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잡혀져야 합니다. 경선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사전에 토론회를 할 이유도 없고 또 토론회 참여가 자율적이라고 하는데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계속 강요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윤석열을 제외하고는 지금 다른 후보들은 다 참석하겠다라는 답변을 얻어냈다면서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당헌 당규에 맞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두 사람이 오늘 저녁을 먹으면서 의논을 해서 이 토론회는 없애는 것이 맞습니다. 상식 이야기를 많이 하죠. 윤석열 후보도 검찰총장직을 그만둔 뒤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사회의 상식이 무너졌다.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상식, 이 법 격언에도 나옵니다. 법이 그렇게 어렵고 전문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인의 상식을 지키는 것, 그것이 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는 일들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월 달에 어느 유튜브에 나와서 안철수가 서울시장이 되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 자신이 당권을 잡아서 유승민이 대통령이 되도록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이런 얘기에 대해서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정말 사과하고 앞으로 자기가 당대표가 된다면 정말 공정하게 하겠다. 이해해달라. 이렇게 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 또 사과하지 않는 이준석은 상식이 아닙니다. 또 신지호 전 의원이 탄핵 이야기를 좀 부적절하게 꺼냈다 손치더라도 이걸 가지고 이준석 패싱, 또 당 행사의 보이콧 하는 그 공격의 목적이 결국 나를 탄핵하는 것이었느냐라고 난리를 피울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확대해서 갈등을, 당대표가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을 해나가야 할 당대표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상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연륜 있는 분들은 잘 알고 있죠. 상식이 아닌 짓을 하는 사람들, 상식이 아닌 짓이 가끔 굉장히 기발하게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큰 소득을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상식이 아닌 짓을 그 자리에서 당장 바로잡기도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준석의 비상식, 몰상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제 포용력을 발휘해야 한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그 일도 벅차지만 더 나아가서
지금 이준석 체제, 이런 몰상식이 바로 잡힐 때까지는 이 이준석을 포용하고 또 가야 되는 그런 부담도 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이준석에게 전화를 해서 이 탄핵 갈등을 잠재우고 수습한 것은 윤석열다운 행동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준석이 이렇게 윤석열과 안철수에 대해서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공격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경선 룰을 가지고 이렇게 윤석열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 결국은 자신이 계속 이야기해왔던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 유승민이 잘 안 되면 오세훈 또 대통령 만들기, 또 더 나아가서 뭐 이런 소문들은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지금 뭐 국민의힘 주변에서 오래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도 저도 안 되면은 뭐 정권 교체보다는 5년, 10년 뒤에 자신이 직접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그때를 겨냥해서 이런 일들을 한다,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아직도 속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견제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만들어 가야 하고, 또 경선 국면에서 이준석이 또 날뛴다면 이준석의 리더십을 완전히 박살내기 위한, 이준석 체제를 완전히 스톱, 정지시키기 위한 그런 명분 쌓기 준비도 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대목에서 뭐 원희룡을 비롯해서 많은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들도 이준석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유승민 같은 경우, 유승민 캠프의 김웅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경준이 경선준비위원회를 흔들지 마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측을 두둔하는, 뭐 그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홍준표 후보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오늘도 윤석열에 대해서 윤석열은 보수, 우파를 괴멸시킨 장본인이다, 그런 장본인이 당에 들어와서 점령군 행세를 한다, 문재인 정권에 부역하다가 토사구팽되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이제 이준석 대표를 흔들고 있다, 가관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상식입니까? 이게 정말 정치적으로 좀 그동안 당당하고 또 사리 분배를 분명하게 하고 또 공격력도 있는 홍준표 후보가 정말 한 말인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문재인 정권에 부역을 했으며 토사구팽을 당했으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불필요한 흔들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까? 홍준표 후보는 지금 민주당에서 윤석열을 공격하는 자료와 거의 똑같은 자료로 윤석열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홍준표 후보를 많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 그런 전략이 맞습니까? 그게 홍준표다운 겁니까? 그런 전략으로 설사 지지율이 좀 높아지고 윤석열의 지지율을 좀 깎아내린다 하더라도 지금 야권 전체에게나 국민의힘으로나 무슨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의 지금 천방지축에 대해서는 이준석의 정치적 멘토라고 하는 김종인도 또 유승민도 한마디씩 했습니다. 유승민은 이준석에 대해서 좀 말을 삼가하고 SNS도 좀 삼가하고 깊이 생각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인은 감정적인 갈등을 내비치지 말아라고 따끔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종인과 유승민마저 이준석에 대해서 질책하고 나섰는데 홍준표 후보가 이래도 되는 것인지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법은 상식이다. 상식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재판 결과, 2심 재판 결과가 나왔죠. 조국의 부인인 그 정경심에 대해서 1심과 똑같은 4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것이 상식이라고 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것이 옳은 것이고 저게 그런 것이다,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상식이다. 그 딸의 입학문서 7가지를 모두 위조했다라고 선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그 같은 검사로서 폭행을 한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해서 오늘 선고가 있었습니다. 1심 선고인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선고가 됐습니다. 유죄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폭행을 했다, 고의적으로 폭행을 했다라고 재판부가 본 것입니다. 이 재판이 지금 1년째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1심 재판이. 그 사이에 정진웅은 승진을 했습니다. 한동훈은 지금 계속해서 4번이나 좌천을 겪고 있는데 정진웅은 승진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번 재판부의 선고는 상식입니다. 정진웅에 대해서는 이제 대검에서 아마 직무배제 조치를 이제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상식일 겁니다.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재판에 개입했던 부장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로부터 탄핵까지 당했습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 지금 판사직도 사퇴를 했습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오늘 2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1심에 이어서 무죄였습니다. 이거 직권남용, 재판에 개입했다라는 것인데 부장판사가 다른 부장판사에게 재판에 관여할 권한도 없고 권한이 없는데 무슨 직권남용이 됩니까? 이거 헌법재판소에서 곧 탄핵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할 것인데 임성근 부장판사는 이미 판사직에서도 사퇴를 했습니다. 또 법원에서 1심, 2심 모두 무죄가 났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는 분명해졌습니다. 흔히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라고 하죠. 우리 사법부를 아직 신뢰할 만하다. 이런 재판들이 잇따라 최근에 나왔습니다. 물론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아직 많은 재판이 지연되고 있고 좀 못 믿을 구석이 아직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 사법부를 아직 신뢰할 수 있겠다. 문재인 정권이 가장 잘못한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상권 분립을 뭉개버리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사법부가 자신의 본연의 업무, 민주 정체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아직은 신뢰할 만하다. 상식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이준석 대표가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 국민의힘의 갈등 부분, 윤석열을 비롯해서 다른 많은 후보들도 가급적이면 이준석과의 갈등을 피하고 이준석이 뭐라고 언론에 떠들든지 가급적이면 회피하는 것이 맞다. 이준석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부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최고위원회의라든지 경선준비위원이라든지 많은 방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교정해 가면 된다. 고쳐가면 된다. 이준석이 본격적인 경선에 들어가서도 한쪽에 치우치는 공정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칼을 뽑아야겠다라고 의견들이 모두가 모일 때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이런 생각들입니다. 유승민을 비롯해서 김종인까지 이준석에 대해서 따끔하게 질타하고 나섰는데 이준석에 대해서 이상한 논리로 비호하고 윤석열을 근거도 없이 비난하고 있는 홍준표 후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게 상식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